안녕하세요. 깡순의 스터디 엔짐입니다. 깡순의 스터디 엔짐이고요. 그 깡순의 스터디 엔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감가상각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 직장이나 아니면은 회사나 아니면은 뭐 어디 사업자를 등록하고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컴퓨터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가구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가 등록이 되는 순간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언제쯤 그거를 처분할 것인가? 그냥 쓰다가 고장 나면 그냥 처분하냐? 회계학적인 거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일단 제가 뭐 그냥 단순히 영상 찍으면서 이제 문제만 풀면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를 샀는데 그냥 쓰다가 고장 나면은 그냥 버릴까?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회계학에서는요. 그게 감가상각비고 내용 연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뭐 5년, 자동차는 뭐 8년, 10년 그 기준이 있어요. 건물은 20년 뭐 이렇게 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달라요 다. 어떤 조직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기업이냐 아니면은 뭐 사기업이 아니냐 뭐 아니면 대기업이냐 아니면 중소기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컴퓨터를 사더라도 그 기준을 잡는 건 달라요.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건 사서 고장 나면 바꾼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회계학에서는 예전에 공부할 때는 그냥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이거는 딱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건을 살 때 언제쯤 이거를 처분을 하느냐랑 관련된 게 감가상각비예요. 네. 실제 직장을 들어가면. 네,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에서 정액법을 설명할 거고요. 정액법은 그냥 n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n분의 1. 그냥 정수로 떨어지는 n분의 1이고요. 그냥 5나 7이나 9나 같은 숫자로 나누면은 5를 5로 나누면 1이고 6을 6으로 나누면 1이고 7을 7으로 나누면 1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액법은 말 그대로 똑같은 비율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데 이 정액법이 실제로 많이 쓰고 특수한 경우에만 다른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정액법을 많이 써요. 정액법을 많이 쓰고 어쨌든 이 정액법 감가상각의 패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일단은 보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n이라는 내용 연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 연수가 있고 이게 뭐 5년이 됐건 3년이 됐건 뭐 있는 거예요. 이렇게 4년이 됐건 이 내용 연수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는 거라고 치면은 취득 원가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300만 원이 됐건 500만 원이 됐건 700만 원이 됐건 2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뭐 자동차 2000만 원이 됐건 이런 취득 원가가 있고 이게 어떤 잔존 가치까지 어떤 기간 5년이나 뭐 10년까지 정확하게 이게 n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쭉쭉 떨어져 나가서 이 잔존 가치까지 떨어져서 보면은 이때는 그 이유가 성립한다는 거죠. 이유가 why 왜 이거를 불용 처리 즉 불용 쓸모 없게 되고 폐기하고 이제 새로운 거를 구입할 이유가 되는가 이거에 관련된 게 지금 이 회계학에서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로 한번 봤으니까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봤으니까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차량 운반구를 1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 자산의 내용 연수는 10,000원에 구입하였다. 내용 연수는 3년. 잔존 가치는 10%로 추정된다. 동자산의 구입과 당해년도 12월 31일의 감가상각비를 기록하시오. 결산수정문기를 제시하시오. 일단 이걸 구입한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입한 날짜가 있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를 적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에서 10,000원. 이거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이거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이걸 구입하는데 당연히 현금이 나갔잖아요. 차량 운반구 구입하는데 현금을 사용했으니까 현금이 여기 빠져나가고요. 10,000원.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자산이 감소.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 차량 운반구 10,000원, 현금 10,000원. 이게 그 모든 게 똑같아요. 지금 이게 보면은 자산, 부채, 자본이 있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비용 그리고 수익이 있는데 자산이 증가할 때는 여기 차변에 오고 자산이 감소할 때는 반대. 그러니까 증가하는 쪽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데 자산이 여기 차변에서 증가하는데 반대쪽에 여기 현금이 지금 오른쪽으로 갔죠. 대변으로 가면은 자산이 감소. 부채가 증가할 때는 여기 대변. 여기 부채가 증가할 때는 여기고 부채가 감소할 때는 여기 반대로 가고 자본이 증가할 때는 여기 있는 거. 자본금이 증가했다. 그럼 자본금 적고 XXX. 자본금 증가하는데 자본금이 감소하면 반대.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였다. 그럼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면 여기 이쪽이죠? 차변. 비용이 감소하였다. 이쪽. 수익이 발생하였다. 이쪽. 오른쪽. 대변. 비용이 감소하였다. 반대. 차변.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이 있으면은 증가하는 쪽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반대의 경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차변과 이 대변이 항상 같아지는 이 원리거든요. 이 원리고 이거는 뭐 설명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게 같아지는 원리는 무조건 같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같아지고 달라지는 경우에 뭐 그 결산 처리할 때 뭐 손실 뭐 이런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거는 결산 담당자들이 하는 거고요. 평상시에 일할 때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업무 처리할 때는 그게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데 차량 운반구 10,000원 자산 증가, 현금 자산 감소. 그리고 차량 운반구를 10,000원에 구입하였고 내용 연수 3년이고 잔존 가치는 10%라 그랬잖아요. 10,000원의 10%는 1,000원이잖아요. 1,000원. 이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내용 연수로 나누는 거거든요. 취득 원가 10,000원에서 잔존 가치 1,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9,000원이잖아요. 9,000원. 내용 연수가 3년이잖아요. 3으로 9,000원 나누면은 3,000원. 9,000원 나누기 3 하면은 3,000원. 그러니까 3,000원이라는 금액이 매 연도 말에 발생하는 거예요. 3년의 기간 동안. 그러면은 여기 차변에 연도 말에 12월 31일 이때 감가상각비 3,000원 그리고 대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0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계 연도에. 이게 바로 그 감가상각의 원리고, 이게 다음 연도에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그래프 그렸잖아요. 취득 원가가 여기가 10,000원이었잖아요. 10,000원. 처음에 최초에. 근데 1, 2, 3 해서 쫙 내려가는 거예요. 잔존 가치가 여기 있는데, 이 잔존 가치 있는 부분까지 3,000원, 3,000원, 3,000원 해서 3,000원, 3,000원, 3,000원 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9,000원 쌓일 때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물건을, 아니면 차량 운반구잖아요, 지금 말대로.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거든요, 차량 운반구가. 어느 회사를 가나 차량이 되게 중요하고 상당히 되게 중요한 재산인데, 되게 중요한 재산인데, 차량이 되게 중요하죠. 가격도 일단 많이 나가고 차량이 중요한데, 하여간 이게 그거예요. 뭐 차량을 하는 기준이 되고, 예, 되게 중요한 이게 기준이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거 이유가 되는 거죠. 이게 차량을 바꾸는 이유가 되고, 아니면은 뭐 그래도 근데 이게 내용 연수가 안 돼도 차량을 바꿀 수는 있어요. 차량이 노후화되거나 안 좋아지면은 이유가 있으면 바꾸는 건데, 어쨌든 이 회계학적으로 이런 원리가 작용해요. 그리고 이게 그 ER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ERP나 아니면은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걸요. 전사적 자원 관리. 이게 그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ERP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ERP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한국어 그 이름도 있어요, 막 있는데, 그 물건을 사잖아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차량이나. 그러면은 이 그 감가상각을 기입을 하게 돼 있고, 그 ERP라는 프로그램이 이거를 인식을 해서 매 연도마다 이 감가상각이 되면서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회사에서. 자산이라는 그 ERP 프로그램이 있고, 어딜 가나 다 있고, 그 회사가 이렇게 뭐 차량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런 회사면은 그 직원이 좀 어느 정도 좀 있고,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은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 원리고 기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시간이 좀 길었네요. 문제 하나 풀렸는데 이 개념 그래프에서부터 이제 설명하느라고 좀 길었는데, 그 대학 교재 말고 이제 그 공인 자격증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감가상각비의 인식, 건물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유형 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된다. 되게 정석적인 내용이죠, 이 풀이 내용은.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물건을 사서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내용 연수가 말 그대로 이제 그게 언제쯤 그게 사용 불가능해지는지, 그 불가능해지는 그런 거예요, 그냥. 그 기준이 언제쯤 되는가이고,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회계학적으로 IFRS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도 여기 해당될 수 있고요. 아까 차량 운반구였는데 이번엔 기계로 해볼게요. 기계요. 기계 취득 원가 1000만원. 1000만원. 기계 취득 원가 1000만원. 감누가 700만원. 그리고 500만원에 처분했다. 500만원에 처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걸 어떻게 될까요? 좀 쉬운 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500만원에 처분했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500만원 들어 자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현금 500만원. 차변에 현금 500만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계장치가 취득원가가 100만원인데 이거를 처분했잖아요. 그럼 취득원가 100만원 기계장치가 1000만원이 여기 빠지는 거예요. 자산이 감소하고 자산이 증가. 현금을 500만원 처분했으니까 현금이라는 500만원 자산이 증가하고 기계장치 자산이 1000만원 감소했죠.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딜까요?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700만원이라 그랬는데 감가상각 비를 생각하면 돼요. 감가상각 비용. 감가상각 비가 비용이잖아요. 차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아까 제가 문제 풀었을 때 다른 교재로 풀었을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오잖아요. 대변에 오는데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쪽에 빠지는 거랑 빠지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700만원. 그러니까 현금을 취득하고 현금 500만원을 받았고 자산 증가, 기계장치 1000만원 감소, 자산 감소,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변에서 차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래서 차변에 오고, 그러면은 여기 500만원이랑 700만원을 합하면 1200만원이잖아요 1200만원이고 기계장치는 1000만원. 2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200만원의 차이가 대변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기계장치가 유형자산이라는 거고, 이거를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수익 발생, 수익 증가. 네.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자산 증가하고 기계장치 자산 감소, 그리고 여기 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수익 발생,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대변 계정에 있는데 여기서 이거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쪽으로 상계 처리된다 그래야 되나?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빠지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동안 감가상각비로 돼 있던 게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차변이 1200만원, 대변이 12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문제 풀이는 끝나는 거죠. 네. 이번에 내용이 좀 한 20분 정도 돼가네요. 예, 설명한다고 많이 했는데 영상 보시면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물건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하여간 되게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게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한번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회계학적으로 문제풀이랑 개념 설명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다음에도 깡순의 스터디 엔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I hope that you will be enjoying my study of IFRS, accounting,
And thank you for watching my two channels. 좋은 하루 되시고 나중에 또 깡순의 스터디 엔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oodbye.